예, 안녕하세요. 엑소시스트 임덕영입니다. 이런 것 같아요. 30년을 외길을 달려오다 보니까 뭐 아무리 불쌍한 사람을 돕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의 갈림길에서 이제 제가 선택의 어떤 그런 조언을 해주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건데 30년이 되다 보면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길을 앞으로 갈 사람 또 걸어오고 있는 뒤에 후배들이죠. 그렇죠.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길을 좀 평탄하게 아,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다지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아, 개인적 이름보다는 좀 무당의 선입견과 편견 같은 거를 조금 없앨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나름 연구하고 또 나름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뭐를 모아서 남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왜 베푸는지를 이제 알짐이 됐잖아요. 왜 베풀어야 되는지 또 이 길이 그 금전을 얻어도 신의 금전이고 명예를 얻어도 신의 명예지 개인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복지 쪽으로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럴 때가 됐고 이제 매번 한 10년가량을 여기 일간 스포츠에다가 예언을 했잖아요. 좀 네, 겁없던 맞습니다.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냥 예. 막 얘기하고. 네.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신의 가호로 네. 그 말들이 좀 적중을 해주었고 예. 근데 이게 매번 정치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소견은 그래요. 그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저희 같은 민초가 껴들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뭐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견하기에는 그렇죠. 글쎄요. 지금 형국이 북한도 그렇고 그렇죠. 또 그 부국이었던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의산할 때예요. 그러니까 우리 표현들로 말하면 그렇게 좋지 않은 운기다. 그다음에 북한 쪽도 지금 운기가 굉장히 좀 악화가 된 상태에서 일촉이라는 게 있잖아요. 뭔가 그 터질 것 같은 그 불안감을 안고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런데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정치나 뭐 어떤 모든 게 좀 많이 저조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. 그렇죠. 또 이제 새로운 개혁 바람이 또 불고 있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시원하지가 않고 네. 그래서 좀 어수선한 시기고 그래서 네. 운 쪽으로만 얘기하면 악화된 나라와 저조된 나라와의 그 합심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문화가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다른데 그렇죠. 그 부분이 다시 이 어수선한 시기에서 같이 교합이 될 경우 굉장히 어수선함을 더 일으키고 또 그게 안정되는 시기를 받쳐줄 만한 우리나라가 부강함이 아직은 없어요. 지금 국민들이 어렵고 당장 그렇죠. 뭐 젊은 사람들의 취업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는 좀 당장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. 그래서 뭐 나라 분들이 나라 큰 뭐 대통령분들이라든가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뭐 거국적인 뜻이야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민초로 생각하고 예견으로 생각해서는 어느 한쪽 나라가 이끌어가는 부가 이루어지던가 체제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각 나라마다 이게 어수선한 시기고 그만큼 또 운이 굉장히 악화된 시기에서 지금 통일이나 이런 거는 좀 미리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또 그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그 스타 입장이 독보적인 사람들이 스타였어요. 근데 요즘은 시기 때마다 어떤 드라마 작품 하나 뜨면 갑자기 스타가 되고 또 그 다음날로 사라져버리는 이래서 뭐 그때그때 이슈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름을 거론하기가 예전엔 좋았는데 요즘은 너무 그냥 딱 떴다 딱 이렇게 좀 그 쉽게 얘기하면 너무 그냥 유성 같은 그런 저희가 많아서 누구라고 지목하긴 힘들어도 지금 사실은 그래요. 나라가 어수선하면 제일 먼저 자살을 볼 사람이 금전적인 관계라든가 그게 연예인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 구군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. 구군하고도. 그리고 또 이제 뭐 정신기계 또 문화예술 쪽 하는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세계가 굉장히 보통 사람들보다는 어떤 신경줄이 몇 개가 더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.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굉장히 많이 박혀 있으니까 어떤 뭐 개인사라든가 또 이런 이제 뭐 구군에 대한 경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운이나 저희 같은 사람으로서 할 거는 아니지만 큰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조언이나
또 어떤 멘토링을 좀 해준 결과로는 이거부터가 기본적인 것 같아요. 이 자기 자식을 키울 때 누구나 어렸던 시절이 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시대가 이 어른들조차도 너무 스피디한 시대를 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너무 그 교과서적인 교육을 많이 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자손을 가리켜도 인성 공부라든가 정신 멘탈적인 어떤 그런 근본적인 뿌리를 강하게 해주면 이 아이가 어떤 분야로 커도 자기만의 소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그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커서 좀 이런 비보나 이런 어떤 사생활 문제를 좀 줄 것 같아요. 마약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순간의 어떤 잘못 결정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일단은 지금 유아교육이라든가 이게 또 나라로 따지면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가 또 우리 교육의 의무화라든가 또 그런 뭐 어떤 시설 부분 이런 거에서 나라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새싹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공부 이 기초공사잖아요. 아이들이 크는 게. 그래서 교육적인 면을 나라에서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, 누구나 그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우는 세상이 아니라 없어도 이 나라에만 살 수 있다면 교육의 기회라든가 어떤 이 아이가 충분히 자기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, 또 이제 하나는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멘토링 같은 거에 대한 열린 사회 또 그런 열린 문화시설이 좀 많아서 자칫 혼자 있을 때 잘못 생각할 부분들을 지금 뭐 신경외과가 대비한다고 해도 신경외과는 약간 의학적인 좀 메디칼이 들어가니까 정신적인 문제 뭐 우리 같은 사람도 좋고 또 이제 어떤 철학적인 사람도 좋고 그래서 그런 좀 대화의 그런 장이라든가 정신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들의 여건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. 사실은 그래요. 저희 같은 사람 만나서 혼적이나 이게 영혼, 귀신 뭐 이런 거를 많이 중심적으로 하지만 그게 또 주지만 위안을 받으러 오는 곳일 수도 있어요. 그런 말씀을 어떤 초이스에 대한 네. 그런 부분도 명쾌하게 좀 얻을 수도 있고 신내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림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지펴진 신을 내림굿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정립화시켜주는 거예요. 자정시켜드린다 그러고 어찌 살짝 이렇게 깊은 증세가 아닌 빙의는 어찌 보면 또 막 신병처럼 장군님이 오셨다 그러고 누굴 보면 또 맞춰요.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신적이라는 거는 신내림은 자연신, 위인 또 내 조상 중에도 돌을 닦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오셔서 그 만 조상을 모신다고 해서 또 만신이라고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만신을 모실 수 있는 몸주신이 이게 돼야만 그러니까 안테나가 굉장히 광범위 광폭해야 된다는 소리지. 이게 귀신하고만 이게 소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지. 근데 그리고 빙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뭐 해리 증상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신경과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. 이거를 좀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도 신병 빙의가 제재대에 올라가 있는 지가 오래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도 구마식이라든가 테마라는 게 굉장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. 그래도 꾸준하게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은 인정이 됐어요. 구마의식이라든가 테마를 할 수 있는 신부님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인정이 돼서 이제는 무언가를 미신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니 인간이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불행한데 병원을 가도 원인이 없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그 영혼적인 전문가한테 당연히 상의를 하고 상담을 받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. 빙의 현상은 이 귀신집이 있는 거예요. 그거로 신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뜻을 행할 수 있는 제의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신만 끌어들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할머니 듣고 오고 사돈의 팔찌 이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본연은 없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다중인격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또 이제 뭐 조현증이라고 해서 귀에서 뭐가 들리는 그리고 이제 이런 귀신 영혼적인 장난이 한 사람한테도 본인한테 계속 이제 이렇게 똑딱똑딱 소리가 계속 나는데 남은 안 들려? 그럼 미친놈 취급할 거 아니에요. 나는 계속 나? 그 다음에 청각적인 것도 사실은 건든다고. 이렇게 되면 이제 인체의 병도 되고 그래서 원인 없고 맨 처음에 그럴 때는 그쪽 분야 분들한테 의논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.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
그냥 무조건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입원 조치를 시키고 너무 이 세월을 길게 겪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미 약물에도 중독돼 있고 또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둬놓고 주사를 계속 그게 이제 말초신경을 죽이는 건데 계속 맞춰놓으면은 멀쩡한 사람도 간다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손쓰기에는 너무 좀 늦은 결과 저희도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요. 그래서 빙의, 신내림 이런 부분들은 좀 엄격한 구별이 좀 있어야 되고 판단하신 분들도 어차피 뭐 자본주의에서 무슨 돈을 벌어야 자기도 신을 모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한 사람의 어떤 그 미래라든가 한 가정의 어떤 그 행복 추구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자신도 가족도 신중하게 이거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은 가족들의 사랑이 가장 큰 답이에요 사실. 근데 사랑으로 돌봐주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지겨운데도 김병의 효자 없다 치지만 이건 너무 멀쩡한 사람이 너무 다른 얘기 가족들밖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, 애정이 첫째 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같은 상담가. 시절이 어수선할수록 뿌리가 강해야 돼요. 그게 이제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 소신에서 나오는 뿌리가 가장 굵은 뿌리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소신 굽히지 마시고 또 나라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또 여러 가지 기회 제공이 되는 나라도 없어요. 그러니까 자기 자질 개발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또 새로운 이 많은 복지가 우리가 몰라서 지나가는 것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아요. 그런 쪽에도 가까워지셔서 많은 혜택들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 있겠어요. 힘들 내세요. 힘들 내시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늘 운을 가져다 준다는 건 제가 30년 이 길을 걸으면서도 긍정적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. 그러니까 힘들 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